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레 윤소입니다. 자, 렉서스 RX입니다. 제가 항상 토요타나 렉서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시아나 하이브리드, 알파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렉서스로 넘어와서는 NX 같은 경우에는 PHEV였는데 마찬가지로 대단히 큰 칭찬을 했었죠. 물론 렉서스에서도 이제 LC500 같은 그럼 이상한 10단 미션 넣어놓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이제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욕을 아끼지 않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좋게 평가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그 브랜드의 대표 SUV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서스에서 세단 같은 경우에는 ES 가장 유명하고, 이제 SUV에서는 RX가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제일 유명하다라는 거를 딱 증명시켜 주는 게 SUV 가장 큰 시장, 당연히 북미 시장인데, 이 북미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BMW X5 그리고 GLE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거의 2배 많이 팔렸는데, 물론 가격이 좀 싸요. 대충 보면 북미에서 한 20-30% 정도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자동차가 또 싸다고만 해가지고 잘 팔리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만큼 이 차량의 어떤 매력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일단 디자인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번 세대 앞모습은 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봐도 나는 용납이 안 되고, 물론 이게 나름대로 의도는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이제 우린 더 이상 그릴이라고 해서 따로 잘라 놓지 않겠다. 자, 여기까지는 범퍼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릴이에요. 라는 우리는 구분을 지어 놓지 않겠다. 이제 그릴은 바디의 하나다. 이제 그릴은 바디의 한 파트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개 이상하다. 자, 그리고 얘가 경쟁 모델들 대비해서 전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워낙에도 일본 차량들이 이렇게 사이즈를 막 키우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지는 않거든요. 알파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동급 미니밴들 중에서 진짜 가장 좁은 폭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폭이 X5랑 비교하든 GV80이랑 비교를 하든 폭이 좀 좁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폭이 좁은 상태에서 그릴이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 그릴이 좀 더 부각돼서 좀 이상해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옆쪽으로 넘어와서의 비율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또 마찬가지로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휠베이스가 좀 짧아서 뭔가 좀 플래그십 SUV, 대형 SUV에서 느껴지는 그런 포스는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비율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자, 그리고 뒤로 넘어오면 얘는 따로 쿠페형 SUV로 나온 모델이 아닌데도 이 리어 글라스가 진짜 많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즘 SUV들 전부 그 쿠페형 모델 만드는 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약간 렉서스는 그냥 우리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가자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리어 글라스가 진짜 많이 누워있어서, 이게 만약에 쿠페형 모델로 나온 차량이라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GV80 쿠페 같은 차도 있는 마당에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뒤쪽 리어 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차량에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뷰인데, 특히나 이렇게 45도 뷰로 보면은 꽤 예쁜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면발광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밤에 보면은 진짜 예뻐요. 최대 단점은 멀리서 보면 NX랑 비교가 안 된다. 가뜩이나 차가 크지도 않은데 너무 비싼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NX랑 비교가 살짝 안 된다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냥 우아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쟁 모델 대비 차가 좀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뒷자리를 일단 좀 한번 여기서 잠깐만 타볼게요. 자, 뒷자리. 자,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트가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은 사실 그래 그냥 2급의 요 정도 느낌, 그래 괜찮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뒷좌석에 넘어와서는 동급 모델과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GV80, X5, GLE 다 통틀어서 생각을 했을 때 뒷자리 시트의 착좌감이 가장 좋습니다. 진짜 압도적으로 좋고, 그리고 나름 여기 이제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버튼 생긴 거는 약간 과학상자에서 꺼내다가 붙여놓은 것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뒷자리가 시트 착자감이 기본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등받이 각도도 좀 꽤 많이 조절이 되다 보니까 뒷자리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 다만 휠베이스 동급 모델 대비하면은 좀 짧고, 거기에다가 또 A필러도 그렇고 B필러도 그렇고 살짝 이렇게 좀 많이 누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뒷좌석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지금 헤드라이너까지의 이런 좀 거리나 이 B필러나 이 시트가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답답함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시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진짜 굉장히 편안합니다. 요게 살짝 좀 놀라운 포인트고, 휠베이스가 좀 짧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그룸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앞좌석에 충분하거든요. 지금 앞좌석 공간 굉장히 충분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 건데,
시트 밑에 발 들어가는 공간도 잘 파여 있어서 많이 쩍벌되지 않고 딱 이 정도 편안한 자세가 나온다는 거. 뒷자리는 그렇고 트렁크 뭐 볼 거 있나? 트렁크는 구성은 이렇게 차량 관리는 속도가 생명, 주문 다음날 바로 코팅하세요. 우리 영상 보고 구매하셨나? 자, 트렁크는 뭐 이 바닥 면적만 놓고 보면은 뭐 경쟁 모델들이랑 크게 뭐 이렇게 막 그냥 딱 지금 보기에는 크게 확 뭐 좁다거나 뭐 넓다거나 한 느낌은 안 들어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요 뒤에 글라스 라인이 이렇게 엄청 많이 깎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금이라도 높은 짐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올라와도 트렁크가 안 닫힐 거라는 거. 그래서 아마 트렁크 공간은 사실 X5나 GV80 대비하면은 좀 손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높이가 좀 너무 제한이 많아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 세워놓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앞모습은 용납이 안 된다. 운전해 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 렉서스는 고급 브랜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고급스러운가에 대해서도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그 전에 요거 지금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가 일단 붙고만 나면 이 넓은 화면을 굉장히 애플의 이쁜 UI로 사용할 수 있고, 화면도 이 좌우로 넓은 화면을 굉장히 꽉 차게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반응도 엄청 빠르고 다 너무 좋은데 엄청난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인증을 받으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뭐 돈을 아꼈는지, 뭐 뭔진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화면을 이쁘게 풀 사이즈로 잘 구성을 해놨으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어차피 만약에 뭐 여기 조그맣게 떠가지고 막 그지같이 막 해상도도 안 좋게 막 그렇게 뜬다라고 하면은 아유 뭐 이게 있어도 뭐 잘 쓰지도 않겠다, 이거 좀 보기 싫다. 차라리 이 도요타가 만든 이 대단한 과학적인 굉장히 그 그래픽,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래픽, 차라리 그냥 이런 거나 보고 다니는 게 낫겠다 싶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워낙에 잘 만들어 놨다 보니까 무선 연결이 안 되는 게 살짝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주행하면서는 본론부터 일단 하이브리드니까요. 하이브리드의 정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요타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그냥 정말 빠르고 부드럽죠. 정말 빠르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빠르고 부드럽다가 무조건 동시에 같이 와야 돼요. 그리고 꼭 처음 출발하는 상황뿐만 아니라도 언덕길에서 모터로만 가다가 제가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악셀을 아무리 깊게 가져가든 빠르게 가져가든 부드럽게 가져가든 그 어떤 상황에서든 모터로만 가다가 갑자기 엔진 출력이 딱 개입돼 가지고 그 둘이 힘을 합칠 때 그때 이 속도와 이 부드러움은 단연 세계 최고고 지금도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우리가 어쩌면 앞으로 좀 더 오랜 시간 하이브리드 차를 접하고 소비하고 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거는 이런 풀 하이브리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도요타의 방식, 얘네가 PSD라고 부르는 그 유성 기어로 모터랑 엔진이랑 묶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엔진 출력을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엔진 클러치를 이용해서 엔진을 모터와 함께 붙였다 떨어뜨렸다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엔진을 가로배치형으로 사용하는 큰 두 브랜드 도요타와 현대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무게가 좀 비교적으로 가벼운 뭐 코나, 아반떼, 소나타 K5, 투싼 요 정도까지는 사실 클러치 타입 하이브리드건 뭐 지금 이런 유성 기어 방식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건 뭐가 더 부드럽다, 뭐가 더 좋다,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 완벽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라고 논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다시 말해서 클러치 타입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도 정말 많은 발전을 했어요. 결국에 클러치 타입도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잘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빠르게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딱 개입됐을 때 그 엔진을 회전수만 잘 맞춰가지고 클러치를 부드럽게 빠르게 딱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빠르게 뗐다 붙였다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이제
좀 다시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얘는 엔진 클러치가 없는 타입이에요. 그 PSD라고 하는 유선기어 박스가 트랜스미션의 역할도 대신하고요. 엔진 클러치의 역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이브리드는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확 켜지면서 이거 동력을 짬뽕해서 같이 바퀴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요거를 믹스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고, 출력을 줄 때 믹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될 때, 회생제동을 할 때, 혹은 엔진을 RPM을 왕 높게 띄워가지고 엔진을 발전기 역할로 사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 유선기어 박스 하나가 이 모든 일을 다 대신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 중간에 이거를 계속 뗐다 붙였다를 아무리 해도 그리고 출력이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차가 무거워진다 하더라도 애초에 클러치를 뗐다 붙였다 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꿀렁거릴 요소 자체가 얘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이제 4륜구동 옵션이라는 게 이제 필요해지는 순간들이 왔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여기서 또 하나의 차별점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로서 너무나 당연한 레이아웃이긴 한데, 그냥 뒤쪽에다가 모터 하나 딱 더 걸어 놨어요. 그래서 앞바퀴는 모터 플러스 엔진으로 구동하고, 뒷바퀴는 또 별도의 단독 모터가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실내 공간이죠. 가운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앞쪽에 있는 모터랑 엔진의 이 뒷바퀴까지 굴려야 되는 힘을 부담시키지 않다 보니까 가뜩이나 얘네는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더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4륜 구동에 와서는. 그래서 지금처럼 EV 모드에서 그냥 점진적으로 악셀을 올려도, 혹은 갑자기 악셀을 확 올려도 정말 시종일관, 지금 이 타이밍에 붙었구나, 엔진이 들어와서 붙었구나 라는 거를 절대 느낄 수 없다는 거. 오로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는 엔진이 들어오고 나서 엔진 RPM이 이제 높아짐으로 인해서부터 들어오는 엔진 사운드가 스티어링 휠의 진동이나 귀로 들리기 시작했을 때, 오로지 딱 그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단점도 있습니다. 시끄러워요. 개 시끄러워요. 엔진이 좀 시끄러워요. 자, 들어보시면 정말 꽤나 시끄러운 엔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소음과 진동이 사실 저는 시에나까지만 하더라도 용납이 됐어요. 시에나는 어쨌든 토요타 브랜드고, 차량의 사이즈 대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용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지금 국내 판매가가 1억이에요. 1억 9,800인가 그래. 근데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트랜스미션이 없어요. 그 여기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핵심 장치 PSD가 트랜스미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느껴지는 느낌은 딱 CVT 미션의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요타도 이 시스템을 PSD라고 부르지 않는 곳에서는 이제 ECVT 미션이 들어가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완전 저속으로 지금 이렇게 천천히 다닐 때는 오히려 굳이 변속되는 느낌을 느껴야 돼? 야, 전기차도 봐, 변속 안 되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 뭐 이런 관점도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천천히 다닐 때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긴데, 이제 뭔가 좀 내가 가속을 해야겠다 라고 하면, 가속을 하는 동안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계속 듣고 있어야 한다는 거. 가뜩이나 시끄러운데 그 가뜩이나 시끄러운 소리로 계속 소리를 이렇게 연속으로 지르고 있는 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 그 하이브리드 차임에도 가속을 완전히 부드럽게 하고 다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는 좀 그 정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렉서스 브랜드에 와서는 사실 토요타보다는 좀 나았어야 되는데 뭐 똑같다는 거. 자, 하지만 이 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포인트가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브레이크인데,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현대기아의 전자식 브레이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거 부드러운 운전이 안 된다, 진짜 개빡친다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하이브리드를 벌써 지금 몇 년째 만들었어요. 얘네는 거의 뭐 2000년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하이브리드를 벌써 20몇 년째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 브레이킹의 느낌과 관련된 것들은 확실히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원래도 항상 굉장히 좋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이 RX350H에 와서의 이 브레이크의 느낌은 이제는 진짜 원래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항상 느껴오던 그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 그 느낌을 이제 거의 이제 뭐 95% 이상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좀 빨리 달리다가 좀 급격하게 감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니면 달리다가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멈춰서 끝 브레이킹을
부드럽게 세워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이 브레이크 컨트롤이 완전히 내연기관스럽게 그 자연스러운 담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낭창낭창하다는 느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정말 마음에 든다는 거까지 말씀드리면 네, 뭐 요 차 하이브리드의 느낌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이제 이런 마감들은 네, 이건 조금 이제 이거 욕을 좀 해야죠. 이거는 이거는 1억이라며. 이건 진짜 선 넘는 거지. 자동차의 상품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뺄 수가 없어요. 가격이 1순위야. 가격은 당연히 1순위에 들어가 있고 그 가격에 맞는 승차감이나 고급감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일단 얘는 1억이라며. 이게 너무한 거지 진짜. 그리고 이것도 이게 도요타에서 쓴 거, 이게 도요타에서 쓴 거 아니야 이거? 실내 마감재 퀄리티는 진짜 이거는 네, 너무 했다. 요거는 진짜 제네시스한테 좀 배우면 좋겠다. 제네시스 봐, 얼마나 비싸 보이게 잘 만들어, 고급스럽게. 물론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그 약간 컬러 고작이는 한데, 그리고 뭔가 이상한 패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약간 또 패턴도 약간 좀 고작이는 한데, 최소한 GV80 풀옵션 올라가면은 이 위에 이런 크래시 패드를 이런 싸구려 우레탄으로 덮어놓지는 않아. 이거는 솔직히 좀, 이거는 매너의 문제다. 이거는 개매너예요. 이건 소비자한테 매너가 없는 문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좀 욕하고 싶은 거는 그래 뭐 여기에 이 초딩 같은 그림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이 클러스터는 사람이 진짜 내도록 운전하고 다니면서 봐야 하는 곳이고, 여러 가지 진짜 필요한 정보들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쏙쏙쏙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인데, 진짜 너무 정신없고 산만하고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 나오고, 디자인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다가 G포스 값 넣어놓을 정신에 트립이라도 좀 제대로 세분화해가지고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오늘 출발하고 나서 몇 킬로 탔는지가 안 나와. 이거 이제 현대기아가 유독 잘하는 거긴 한데, 현대기아는 타면은 뭐 충전 후에 얼마 탔습니다, 트립 A 리셋 뒤에 얼마 탔습니다, 오늘은 얼마 탔고요, 뭐 누적은 얼마 탔고요. 이게 계기판에서 되게 친절하게 여러 가지로 내가 필요한 모드를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얘는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 G포스가 웬 말이니. 자, 아무튼 그렇고 승차감 말씀을 좀 드려봐야 할 텐데, GV80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대형 SUV지만 에어스프링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콜쇼크로 어떻게든 이제 뭐 럭셔리 승차감을 좀 잘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V80보단 좋아요. 최소한 GV80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2열에서의 멀미할 것 같은, 진짜 좌우로 조금만 언밸런스한 도로를 지나도 막 사람 머리가 막 좌우로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리고 텅텅텅텅 거리는 진동이 차 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도저히 그 급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얘는. 그리고 방지턱 같은 경우도 그냥 천천히만 넘어주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출렁출렁한 게 아니라 고급져요. 네, 그 느낌을 정말 잘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속도가 좀 있는 상황에서는 뭐 X5랑 비교를 하기에는 사실 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죠. 그리고 특히나 뒤쪽이 좀 대응이 잘 안 되는 느낌이야, 방지턱을 좀 빠르게 넣으면. 자, 그리고 고속에서의 승차감, 뭐 고속 안정감도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텐데, 일단 고속도로를 탔으니까 네, 트립 리셋을 좀 한번 하고요. 네, 주행보조 장치도 작동을 함께 좀 해가면서 말씀을 좀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속에서 네, 이런 교각 이음새, 지금도 타당 토동, 이런 좀 자잘자잘한 요철들이 차량 안으로 따닥하고 치고 들어올 때 그걸 억제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고속에서는 GV80이랑 아마 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GV8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치면은 그게 이 머리 위까지, 진짜 이 헤드라이너 있는 여기까지 진동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 하체에서 그냥 투둑 치고 최대한 끝내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위로 좀 크게 훅 떴다가 떨어지는 요런 구간 있죠. 요 구간은 마찬가지로 방지턱을 빠르게 넘을 때랑 마찬가지로 좀 불쾌하게 좀 이렇게 뒤뚱거리는 느낌이 좀 있고, 사실 그렇게 무거운 차가 아님에도 좀
차가 좀 많이 무겁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릴 때 차가 이렇게 훅 떴다가 떨어지고 났을 때 얘가 좀 이렇게 좀 불쾌한 뒤뚱뒤뚱이 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얘가 무거워서 이렇게 좀 뒤뚱거리는 느낌인가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GV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같은 경우에 그냥 머리가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요철로 다가오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뒤뚱거리긴 한다. 근데 뭐 그게 많이 불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1억이라니까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억이라니까 그런 거 치고는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뭐 잠깐 쓴 김에 지금 딱 해보기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자, 악셀. 자, 방금 보셨죠?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악셀을 좀 더 밟고 있으면은 출력 제어까지 쭉 들어오면서 급발진이 일어나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확실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그 고령 운전자들이 훨씬 더 빠르게 많아졌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제 페달 오인 사고들이 먼저 있어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일본에서는 좀 법제화가 시작이 됐고, 이런 기능들이 이제 차량 안에 이제 탑재가 되고 있다는 거. 일본 안에서는 이제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탑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일본 안에서 탑재된 그 기능이 한국에도 그냥 그대로 수입이 된 거죠.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도 야, 너 페달 누르고 있어 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밟으면 출력도 제어하고 브레이킹도 걸어요. 자, 그런데 뭐 어쨌든 이것도 만능은 아니에요. 방금 보셨던 그 페달 오인을 막는 장치가 이 스티어링 휠에 타격을 딱 주면은 풀어져 버리거든. 왜냐하면 실제로 가속을 하면서 회피 기동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이건 급발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악셀이 무조건 안 먹게 해버리면은 그 또한 안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풀리게 되는 로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페달 오인을 했어, 와 급발진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스티어링 휠을 막 조작하면서 요리조리 피해, 그러면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페달 오인 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급차선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스티어링 휠의 피드백이나 이 안정감도 GV80보다 분명히 더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뭐 X5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제가 지금 이거 연비 보여드린다고 리셋을 해놓고서는 이거 막 악셀을 막 밟아가지고 지금 연비가 이렇게 됐는데, 시내 주행 플러스 뭐 올림픽대로 정도 다닌다라고 하면은 20km 이상 쉽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차량이랑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붙여서 속초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우리 속초TV 테스트하는 거랑 이제 동일한 컨디션으로 GPS 기준 110으로 쭉 갔다 왔는데 그렇게 갔다 왔을 때 카니발이 14 나왔고 얘가 16.3인가 아무튼 둘이 2.4인가 2.3 차이가 났어요. 근데 뭐 비도 좀 내리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16, 17 정도 나온다, 고속도로 항속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면요, 한마디로 결국에 가격을 조금 다운시키면은 모든 게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그 선이 어디냐가 이제 문제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딱 적절한 선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한 8,000이면 될 것 같아요. 8,000 정도 하면 GV80이랑 비교를 했을 때 GV80 2.5 터보에 어지간한 옵션들 넣어가지고 한 8천만원 정도에 딱 맞춰놨다라고 했을 때 GV80보다 좀 작고 실내는 조금 더 좀 저렴하고 인포테인먼트도 좀 그지 같고 하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과 또 승차감, 2열의 이런 뭐 고급스러운 시트, 그리고 연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GV80 대신에 나는 RX350H를 사야겠다, 요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무조건 GV80보다 다 좋아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1억을 받는다? 그리고 심지어 X5는 할인도 많이 해주니까 X5 할인받고 나면은 얘랑 실 구매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한 2천만 원인데. 근데 또 얘는 할인도 많이 안 하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 살 바에는 X5로 가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거 살 바에 GV80으로 간다? 라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요거 살 바에 X5로 간다가 제가 봤을 땐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아도 이 돈 주고 이거 살 바에는 X5로 갈 것 같아요. 물론 저 X5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면에 있어서 X5가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비 빼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RX 500H는 또 완전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막 후륜주행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RX 500H 한번 언젠가 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량은 이제 부산에 계신 시청자분께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짜 신나게 타고 네, 지금 또 부산에 차량 갖다 드리러 가는 길인데 오랜만에 광고 한번 드릴게요. 뭐 야 너 내 차 리뷰 좀 한번 해봐. 내 차 너무 깔 거 많아. 혹은 내 차 너무 좋으니까 너 이 좋은 차 아직 안 타봤잖아. 이거 타봐 라고 차량 협찬해 주실 시청자분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어떤 차든 눈치 보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